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고양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고양시 2023년도 대망의 첫 필기시험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2022년까지 필기시험 없이 체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면접의 형태로 이제 채용을 하다가 채용의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고양시도 이제 필기시험을 도입을 했어요. 많은 지역이 필기시험을 도입을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필기 과목도 조금은 생소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안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기도 고양시 시민이라면은 도청 시험도 볼 수 있고 고양시 시험도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시험 과목이 조금은 달라요. 한번 보자고요. 자, 요번에 채용은 총 3명을 채용을 합니다. 남녀 구분은 없고요. 필기 시험 기준으로 12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날짜는 12월 2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체력 시험이 12월 7일, 원서 접수는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등기 및 방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처음에 이제 채용 확정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예전처럼 서류에서 몇 프로를 가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수험가에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류에서는 적부 판결이다. 즉 고양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필기시험까지는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예, 필기시험은 일반 상식하고 청원경찰법 두 과목으로 보게 되는데 일반 상식 안에 시사, 사회, 경제, 한국사 또 여기 지역 고양시 관련된 내용 이걸 보통 지역 상식 혹은 지역 사회 이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고양시 지역 상식된 내용이 필기시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원경찰법만 보는 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도 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기시험을 보는 데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충남 지역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전북 지역의 일부 지역 혹은 우리 부산 항만공사인가? 거기도 요거 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렇게 이제 전국 지자체나 공기업으로 봤을 때 5개 기관이 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고양시에서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시험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나쁘지 않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점수 밭에 해당하거든. 청원경찰법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필기시험을 10배수 합격을 시킵니다. 10배수, 요번에 첫 시험이죠. 자, 그리고 체력 시험, 요거 통과된 사람들이 10배수니까 30명이 통과가 됐겠지? 그죠? 동점자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31명 정도가 합격이 돼가지고 체력 검사를 보게 되는데 체력 검사는 스택 검사, 제자리 멀리뛰기, 상대 학력, 교차 윗몸 일으키기로 4가지 항목을 채점을 하게 되는데 원래 국민 체력 100에서는 6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두 가지인가 3가지를 제껴내고 4가지 항목만 이렇게 그 점수에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3배수 합격을 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총 여기에서 9등까지 합격이 됩니다. 자, 인성검사를 통해서 면접에 활용을 합니다. 최종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을 볼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뭐 특이하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좀 있긴 하는데 면접은 인성검사와 그리고 이력서 및 자소서도 면접에 활용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 그래서 자소서를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썼지만 면접관들은 자소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면접에 활용한다. 즉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나 면접 그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설명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 채용 공고 들어가고 시험 계획 들어가 보면 자, 봅니다. 자, 일단은 2023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 채용이 11월 8일 따끈따끈하게 나왔고요. 업무 자체를 했을 때는 글쎄 고양시가 신청사를 졌나? 이미 졌나? 다 졌나 모르겠네. 아무튼 신청사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청사 보안, 청사 출입 통제 및 순찰, 그리고 집단 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 유지, 시설물 훼손 행위 혹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 그리고 민원 안내 등의 대민 업무를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민원 안내 등을 하기 때문에 민원실 전화번호 면접장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 요거 들어간 데는. 그래서 우리 고양시청의 민원실 전화번호는 뭐뭐뭐뭐의 뭐뭐뭐뭐입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디야? 용인시였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에 용인시 민원실 전화번호로 옳은 것은 1, 2, 3, 4라고 필기에 나온 적도 있어. 참고하세요. 자, 이게 팁을 너무 많이 드리나? 자, 어찌됐건 관련 법령 건너뛰고 응시 자격 건너뛰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 그리고 신체 조건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네요. 그리고 근무 조건 쭉 넘어가서 자, 요 거주지 제한이 어디 갔냐? 거주지 제한 여기다. 자, 거주지 제한이 09일 이전부터 11월 8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혹은 09일 이전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3년 아니네요. 5년 이상인 사람이면 볼 수 있다. 지금은 고양 안 살고 제가 서울로 이사 갔는 데요. 요번에 김포가 서울로 되니 많이 해가지고 김포로 이사 갔는데요. 근데 내가 5년 이상, 6년, 7년, 8년을 혹은 5년을 고양시에 살았다 하면 요거 볼 수 있는 거지. 자, 쭉 넘어가서 자, 시험 절차 봅니다. 자, 1차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서류 전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통 거주지 요건이 된다. 나이가 뭐 16세다. 이거 아니면은 다 통과돼. 그래서 고양시 시민이면 볼 수 있다. 요 뜻인 거고, 그리고 필기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과목 50문항을 채용 인원의 10배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널널하다. 필기시험에서 보통 이제 많아봤자 3배수에서 5배수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하지만 고양시는 필기시험은 아무래도 첫 시험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요번 해 시험은 10배수기 때문에 필기시험 점수가 그렇게 합격선이 높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떨어지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체력 시험은 채용 인원의 3배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성검사 보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최종 선발 인원을 여기서 이제 결정되게 되겠지. 자, 일단은 1차 시험 서류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2차 시험 필기 시험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2월 2일 날 보게 되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냐? 12월 2일 날 보게 되는데, 자, 됐어.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다. 그죠? 자, 일단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 청원 경찰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일반 상식을 30문항이나 돼. 원래 청원 경찰에 관련된 문항은 거의 다 맞는다고 보면 돼. 한 달 공부를 해도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어디서 뭐 오래된 책 하나 가지고 이제 막 독학하고 그러지만 않으면은 개정법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강의해주고 하는 데서 공부하면 요것도 엔간에서는 한 달 공부해서 거의 9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는 합격자가 나오기가 좀 가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문제지. 자, 여기에서 시사, 문화, 한국사, 경제, 고양시 지역 관련된 내용을 내게 되는데, 일단은 시사상식 2023년 하반기 시사상식을 에듀피디가 촬영해 놨죠. 그죠? 정원상 교수님이. 그리고 문화와 한국사,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강의를 별도로 일반 상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 자, 다만 이 고양시 지역 관련된 내용이 보통 다른 지역에서 지역 상식을 보는 경기도청이라든지 용인시, 수원시, 진주시, 여수시, 다양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지역 상식에 대한 문항이 좀 나오더라. 근데 그게 몇 문항 정도 나오게 되냐면 보통 20문제 냈을 때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내요. 근데 30문제를 내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문제가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측을.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지역 상식 관련된 것도 하나의 키워드다. 요거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갔는데 합격됐다 그러면 진짜 운 좋은 거고 찍어서 맞은 거니까. 근데 보통 요 고양시 지역 상식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점이라도 더 높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청원경찰법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청원경찰법을 3주 이상 공부해가지고 내가 90점 못 넘었다. 그럼 그분이 이상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선생님 제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제가 반타작했습니다. 이런 분들 있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 핵심으로 막 공부해가지고 왜 그 자격증 강의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중에 자격증의 일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다. 자격증 60점만 넘으면 합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90점은 당연히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에듀피트에서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자, 어찌됐건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 두 과목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서대로 10회수 30명을 합격시킵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이니까 필기시험 보고 한 3일 뒤에 바로 합격자 발표를 하네요. 그리고 체력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있네. 체력시험은 어찌됐건 6가지 항목을 우리 고향 그 국민체력 100센터에서 보게 되는데, 근지구력, 순발력,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민첩성 6가지 항목 중에서 요 4과목만 점수화시켜요. 점수화시켜. 그래서 3배수 이내 합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몇 점 정도 주는지, 그리고 각 몇 개 정도 해야 몇 점 정도 받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어찌됐건 건너뛰어서 자, 쭉 한 종목이라도 1점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쭉 넘어가고, 제자 리스펙 검사 악력 뭐 주의사항 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자, 요것도 있네. 자, 일단은 혈압이 160에 100 이상 응시자는 체력 측정을 불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 환자들 있죠. 뭐 이런 분들, 고혈압 있는 분들 중에 혈압이 180에 110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안 되니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면 상관없겠지. 그죠? 근데 원래 지금 이 측정을 했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단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미리 소견서 떼놓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인성검사 이제 봅니다. 인성검사는 체력시험 대상으로 PC를 통한 검사를 실시하네. CBT네, 그죠? CBT. 그래서 인성검사 관련해서 보통 오지선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항수 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200문항, 300문항 요 정도 될 건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거는 양자택인형이 있을 수도 있고 오지선다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에듀피트에서 강의를 별도로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대로 가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본인은 그 커피를 주문할 때 뭘 주문할 때 오래 걸리나요? 단번에 주문하나요? 커피숍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지, 아니면 키오스크를 쓸 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가 좋을까 고민해가지고 신중하게 고르는 성격인지 고르시오. 요런 게 인성검사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인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그거로 빗대어서 인성검사 면접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어떻게 본인이 이제 커피를 고를 때 이렇게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업무 처리는 어떻게 따닥따닥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가 다른가, 상충되는가를 판단할 때 씁니다. 그리고 4차 시험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면접 시험에서는 요거 중요하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요거 어떻게 쓰면, 어떻게 하면 면접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의에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돼. 특히 이제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할 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먼저 제출한단 말이야. 11월 언제야? 그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강의를 안 보고 이력서를 쓰지 마시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강의 이 관련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라도 보고 가. 한 번이라도. 인성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자, 됐습니다. 평정 요소 5가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면접 우수자가 되면 됩니다. 자, 봅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제일 중요한 일정이 접수지 뭐. 16일부터 22일까지. 이때 자소서랑 이력서랑 뭐 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력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이력서가 아니라 경력이 인증되고 혹은 청원경찰에 도움되는 이력서 내시면 돼요. 서류 전형. 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경력이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 경력을 점수화시켜서 낸다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볼 때 제가 경력이 뛰어나서요 라고 하면 경력이 뛰어난지를 이력서에 써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토대로 어떤 경력에 어떤 질문을 하겠구나,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면접관들이 미리 이렇게 스케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그리고 쭉 보서 필기시험 12월 2일, 체력시험 12월 7일, 인성검사 12월 15일, 면접은 12월 20일 이렇게 나오네요. 최종 합격이 22일 날 나오네.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보수 기준, 복무 형태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설마 지금도 이거 보고서는 청원경찰 월급이 177만 원이 다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당연히 요거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몇백 500만 원, 600만 원 이러지는 않지. 근데 요거는 별도로 설명한 특강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공무직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원서 접수는 얘기 드렸고, 자, 방문 접수, 자,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원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꼭 가시되 중식 시간은 제외,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 6시에는 접수가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요 주소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시 수수료는 5,000원이네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정부 수입인지 제출 불가라고 나옵니다. 자, 됐죠? 우편 통상환을 구매해서 동봉하라고 하네요. 자, 제출 서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이력서보다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를 여기 보면 3장 이내로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 샘플 이력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샘플이 있을 건데 좀 있나?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응시원서 등 23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 채용 시험 이거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걸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쓰세요라고 툴이 있어. 자기소개서. 그대로 쓰면 돼. 대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강의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 경력재직 증명서,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등등등이 있네요. 자, 됐고 여기에 있다. 자, 일단은 체력검사 기준표예요.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청원경찰에서 아예 별도로 체력 시험을 보는 데는 연령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연령 기준 없이 그냥 뭐하면 몇 점 이렇게 되는데 이 국민체력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연령이 적용되죠. 그래서 만약에 응시자가 20대에서 30대다라고 한다면은 스택 검사 윗몸 일으키기로 설명드리긴 낫겠지. 10점 만점이 60개 이상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나이가 지금 45이다. 혹은 50이다, 50이다, 73년생, 소띠다 이런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가 52개 이상이면 만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별로 차등이 되는 게 조금 특징이다. 그래서 공고문 밑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점수화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요. 만약에 여성이다라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 면접 평정표 있네. 건너뛰어. 자, 일단은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디 봅시다. 고양시가 여기 있네. 우리가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 관련된 이 청원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요거 보시고 그냥 쓰시면 돼. 자, 보면 어디 갔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점수 봐시기는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송강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6강이 있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어느 모 사이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5강인가 6강인가 밖에 안 되는 걸 봤어. 근데 물론 그걸로 해가지고 뭐 50점 이상, 60점 이상 맞을 수는 있겠지. 핵심 강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청원경찰은 고득점 맞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는 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야? 대전, 어디 전북의 일부 지역 이런 지역만 보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별로 한 5군데가 안 돼요. 이제 고양시까지 한 5개, 6개 되나 보다. 그죠?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시라고 에듀피드가 이거를 이 교수 체계로 하고 있거든. 아까 16강이죠. 요분은 11강으로 별도로 또 강의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시험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상 여기 있다. 하반기 최신 시사상식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상반기 최신 시사상식이 있고 하반기 최신 시사상식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도 최신 시사상식이 있지. 근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2023년도 하반기를 대비하는 최신 시사상식을 별도로 찍어놓은 거고, 특히나 고양시는 시사에 대한 내용을 시험 본다라고 아예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고양시 지역상식. 고양시 지역상식. 여기 안에 고양시에 대한 문화, 생활, 민선 8기에 대한 내용들 쫙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내년에 총선 이후에 민선국이라든지 뭐 어떤 그 뭐가 바뀌게 되면 그건 또 업데이트 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지금 당장은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남들보다 점수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렸어요. 자, 됐죠? 그래서 뭐 일단은 글쎄 뭐 고양시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은 어찌됐건 필기시험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고양시는 필기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 준비하는 분들은 경기도청 필기 준비하고 또 안산시청 준비하고 또 우리 이제 어디야 해양수산부 요거 준비하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정부청사 준비하나?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대비를 했었단 말이야. 서울시도 준비하고 서울시 교통공사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고양시가 이제 필기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나 요번 시험에 고양시에서 끝장을 내겠다 하는 분들은 요 패키지를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 맨 끝에 있죠. 반대로 경기도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시험, 고양시 시민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시험 재배하겠다. 특히 이제 그 경비지도사 있죠. 그 자격증 없는 분들이라면 이 올패스가 좋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은 거기다 플러스로 경비지도사 자격 과정도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구분하셔서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글쎄 고양시가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지역 상식이나 특히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기출문제 어디 있습니까? 요번이 첫 시험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어? 자, 시험을 봤어. 그럼 여기 기출 보건 참여라고 있어요. 기출 보건 참여.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장에 뭐 고양시 지역 상식은 요런 문제 나왔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요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문제만 기재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개의 문제를 잘 복원해 온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차등해 가지고 뭐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줘서 나중에 비공개 기출 자료실에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올려놔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2024년 대비하는 분들은 23년도 12월 2일 날 시험 본 거 이런 문제 나왔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말씀드릴까? 뭐 말할 게 많아. 자, 이거 봅니다. 자, 이게 아까 처음에 내가 이제 그 용인시 설명드리면서 민원실 전화번호 여기에 필기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인데. 이 용인시 실제 기출문제였다니까. 여기는 게 기출문제야, 전부 다. 요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용인시의 공무직이든 청원경찰 보는 분들이 요거 알 것 같냐고. 공부 안 한 분들이. 민원실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번호는 쉽지. 1577-1111, 1122, 1122, 1222. 그죠?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한 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번호가 뭐 나는 모르지만 112야. 야, 그럼 112구나 라고 머릿속에 딱 넣고 간 분들은 요거 고르는 게 어렵겠냐고. 쉽지. 그죠?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게 지역 상식이에요. 됐죠? 자, 어찌됐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뭐 기대가 좀 됩니다. 특히 고양시도 그렇고 이런 지역 상식을 보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학원이 에듀피디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가 거의 뭐 3명이면 3명 다 에듀피디가 나올 것 같긴 하는데 나중에 에듀피디 팜업에다가 고양시 합격률 100% 한번 올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 합격 수기도 좀 써주시고 보건방도 좀 참여하셔가지고 후배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합격을 하셔야지. 그죠? 자, 합격으로 하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